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판남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뭐 나는 이 판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미안한 느낌이 있어. 사실 왜 그러냐면 뭐 나름 매일매일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보통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할 땐 그 나름의 준비라는 걸 하는데, 이 판남으로 돌아올 때는 야 이거 씨발 준비고 뭐가 없거든 그냥. 근데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뭐 준비해가지고 뭐 좋은 얘기 해줘야지 하고 얘기를 해서 올린 것보다 그냥 적당히 판녀 이야기 그냥 후리는 게 조회수가 훨씬 잘 나와. 진짜 씨발. 그러니까 나도 이게 한 번씩 판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 오늘도 네이트판으로 이제 날로 먹는 이야기를 이제 들고 오게 된 건데, 근데 이 이야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8월 30일에 올라왔던, 8월 31일에 랭킹된 그 글인데, 제목이 나 여잔데 상담원 한 달에 160 받고 살아라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급료 명세표까지 인증을 했더라고. 7월 딱 이래서 기본급 172만 원에 소득세 나오고 국민연금 7만 7천 원에 고용보험에 건보료 5만 7천 원 나왔다. 와, 건보료 5만 7천 원 존나 부럽다 진짜. 씨. 근데 결국에는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니까 차감 지급액이 155만 3천 원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 뭐 비로한 인생에 대한 썰을 풀거든요. 그래서 니들한테 160만 원은 푼돈이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돈이 아니란다. 나는 상대만 하려고 출근 1시간 반, 퇴근 1시간 반, 일하는 시간 9시간, 아침 만원 전철, 만원 버스에 부대 끼며 땀 냄새 맡으며 도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리가또 하면서 그렇게 한 달 지냈을 때 받는 돈이 170만 원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식비, 통신비, 교통비 50만 원 빼고, 그리고 월세 관리비 또 40만 원 빼면 여기서 80만 원이 남는데, 근데 여기서 또 친구들하고 술자리 한두 번 껴들면 이게 7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보증금, 대출이자, 원금 매달 30만 원 내고 나면 부모님 한 달 용돈 20만 원 드리면 이제 꼴랑 10에서 20 정도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돈 모으려고 이게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기도 빠듯해서 그럴 수가 없다는 것들이지. 약간 뭐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고작 생명을 유지하려고 10만 원 남겨 먹으려고 고객의 지랄을 참고 팀장의 지랄을 이제 참고 감내야 되는 내 인생이 너무 싫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다리가 또 안 좋대 자기가. 그래서 서서 하는 일도 못하고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저거밖에 없더라. 그래서 살기가 너무 싫다, 지겨워, 모든 게 딱 이런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고 내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우선은 한 달 160만 원 푼돈이 아니라 많이 벌어. 내가 봤을 때 판녀 중에서 160만 원 못 버는 여자 태반이라니까 진짜. 그래서 항상 이게 사람들이 이게 네이트판만 보니까 막 500충 300충 이러니까 모르는 거야. 현실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 근로소득자 3명 중에 1명 200만 원을 못 받아요. 이제 뭐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그것보다 많아졌겠지만 못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판녀 딱 보면 이제 일하고 있는 애들 별로 없단 말이야. 판녀에서 보면 일하고 있는 애들 별로 없거든요. 걔네보단 돈을 많이 버는 건데, 약간 차이라고 한다면 뭐 걔네들은 뭐 놀고 먹을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 등에 빨대 꼽는 거고, 얘는 그래도 자기가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살잖아. 근데 자기 인생이 너무 비루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뭐 배댓 같은 걸 보면 뭐 이게 다그치는 내용이 조금 많았어. 그래서 약간 좀 의외였어. 판이 이제 좀 약간 건설적인 생각을 이제 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덧글이 배댓이 달리더라고. 그리고 상담원 중에서도 너무 짠 편에 속하는 것 같다라고 하고, 요게 232명이 찬성을 들렸는데, 아까 말했잖아. 이 중에 3분의 1은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고. 이 중에 3분의 1은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거지. 왜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할 생각은 안 하고 상담원을 하는 거냐라고 해서, 뭐 결국에는 이제 공부해라, 이게 상담원 진짜 힘들다, 미친놈 미친년 너무 많다. 근데 확실히 느끼는 게, 최근 들어가지고 그 미친놈 미친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 이게 다 사는 게 팍팍해서 그런 거거든. 그리고 마지막 갑반 같은 경우는 어릴 적 공부 안 한 니 탓을 해야지 왜 신세한탄을 하냐, 이래서 지금이라도 공부해라, 뭐 이제 계단 하나라도 올라가기 위해서 꿈틀거려라, 비관만 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러는데, 이거는 딱 글만 봐도 이게 남자가 썼는지 여자가 썼는지 되게 티가 나지 않나. 이거는 진짜 나도 보면 너무 신기해. 나도 악플 같은 거 나도 이게 유튜브 하면 달리는데, 이게 성별이 보인다? 야 이거는 보지가 달았네, 아 이건 자지가 달았네, 이게 보인다니까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선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제 여자친구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 여자친구가 그 택배 상하차의 여신이었거든. 대전에 가가지고 뭐 오래 하진 않았어. 오래 하진 않았는데, 이게 뭐 이제 학비 같은 거랑 이거 좀 보탠다고 택배 상하차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얘기를, 이렇게 택배 상하차 얘기를 난 들었지. 그래서 뭐 택배 상하차도 뭐 상차, 하차, 뭐 재포장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이제 뭐 팀장이 이제 로테이션 돌아가는 그런 형식이라고 하대. 그래서 팀장의 힘이 되게 세대. 그래서 참고로 그 팀장 새끼가 우리 여자친구한테 맨날 전화하고 이 개새끼가. 그래서 내가 짜증나. 야, 내가 지랄을 가니까 오빠 지랄하면 안 된다. 그 새끼 나 빡신데 보낸단 말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여자가 하는 말이, 내 여친구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그거를 이제 택배 상하차를 이제 하더니 느끼는 게, 오빠 나 오토바이 면허증 따야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증 왜? 그러니까 택배 상하차 하는 것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배달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러는 거야. 그 배민 커넥트 같은 거 있잖아. 그게 나을 것 같다 하는 거야. 결국에는 그런 식이거든. 이게 사람이 힘들게 살다 보면 뭔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는 차라리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면 어떨까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생각은 나도 옛날에 했단 말이야. 나도 옛날에 진짜 옛날에 우리 때 배달 알바는 인식이 진짜 안 좋았거든. 지금보다 더 안 좋았어. 우리 때는 뭔가 중국집 짜장면 배달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 머리에 염색하고 정말 양아치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나도 이런 일이나 저런 걸 하면서, 야, 차라리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갖고 배달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일단 시원해 보이잖아. 근데 일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배우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게 돼 있고, 자동차 면허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게 돼 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가장 포괄적인 게 대학 졸업장이지, 그치? 그런 게 있으면 할 게 되게 많아지거든. 이게 없으면 별거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부분에 뭔가 뜻이 있거나 재능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단 말이야.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와서 이 여자한테 뭐 대학교를 졸업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사실 이미 그 살기 위해서 사는 여자 그 나이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대학 졸업을 해라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무리수가 엄청 많은 것 같고, 하나 확실한 거는 뭐 신세한탄을 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 얘기 들었을 때 갑자기 옛날에 Y고수 제가 얘기해 준 거 있을 거야. Y고수에서 내가 들고 왔던 거, 월급 120만원 경비인데 행복하다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했던 남자 이야기가 있거든. 그래서 걔 이야기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자기는 존나 만족한 거야. 120만원인데. 근데 하루 6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경비인데. 120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직이 돼가지고, 이제 오래 일해가지고 자르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집이 아니지. 같이 일하는 경비원 아저씨들은, 너 젊은 놈이 이거 하면 안 된다, 다른 거 해라. 했는데, 아저씨 전 되게 좋아해. 이래가지고, 경비를 하면서, 그걸로 돈 모아서 연차도 존나 많이 쓰더라고. 그 해외여행 막 다녀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비행기가 값이 엄청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자기 뉴욕 다녀왔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여행 엄청 다니면, 이게 며칠 상한으로 비행기 가격이 진짜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다녀오면서 나는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어차피 결혼할 생각도 없고 결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본인만 좋으면 되잖아 인생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하루 6시간 일하는 거면 120은 분명히 적단 말이야. 근데 뭐 이제 소일거리 같은 거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뭐 괜찮을 것 같아. 뭐 일단 여기서 내가 괜찮을 것 같다 말하는 거는, 본인 인생 본인만 좋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하면 되잖아. 내가 좋다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 지금 우리 한국인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거든. 근데 한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딱 이 세상과 이게 떼어놓지 못하니까 그래서 괴로워하는 건데, 나는 그걸 보면서 저런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 필요한 롤모델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잘 살고 있잖아. 더 적게 버는데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처럼 똑같이 이게 상담원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자들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내면의 평화를 찾은 여자들. 그러면서 야, 얼마 저축은 안 되지만 그래도 보증금 조금씩 높여가지고 이제 더 좋은 데로 이사가는 게, 야, 그래도 그게 인생낙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돈이 이렇게 짜치는데 부모님 용돈 20만원씩은 또 왜 드리냐. 이쯤 되면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놓인 상황이 불만족스럽다면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이걸 탈출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거를 매일매일 해줘야 돼. 그리고 그걸 한 10년쯤 하면 그때 조금 나아지거든. 사람 밀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여튼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항상 말하는 거, 자기 감정 매몰되지 말고, 이런 여자처럼 매몰되지 말고, 그리고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런 거라면서 빨리 그런 뭔가 늘상 제가 강조한 내면의 평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으면 좋아. 하루하루가 행복해. 존나 좋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간간히 해줄 건데, 여튼 뭐 오늘은 이 160만 원에 힘겹게 사는 여자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 이 160이라도 버는 여자들이 그래도 돈 한 푼 안 버는 여자가 태반인데, 걔네들보다는 더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얘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괴롭잖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뭔가 퍼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결론은요, 인생이란 건 원래 리얼 하드코어 MMORPG입니다. 굉장히 힘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 중반에서 30대에 왔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대한, 지난날의 인생에 대한 결과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살게 될 거면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진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것들이 어떤 사소한 것이든 간에 매일매일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그런 뭔가 성실함이 지금이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